안녕하세요. 주간 발송 팁 벌써 7회째 지금 카드 뉴스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한번 내용을 봅시다. 네, 이번에는 발음이 어려워요 라는 내용으로 우리 노래 부를 때 딕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보시면 우리 발음할 때 딕션이라고도 하고 조음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딕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딕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딕션은 단순한 발음의 정확성이고 조음은 반면에 발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 말할 때도 발음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딕션의 문제예요. 딕션의 문제. 평소 말할 때도 발음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게 딕션의 문제이고 그에 반해서 내가 평소에는 발음이 괜찮았는데 내가 어, 노래를 하니까 발음이 안 좋더라. 그러면 그게 조음이라는 거죠. 근데 현장 필드에서는 거의 대부분 딕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여기 발성 팁에서는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 나와 있죠. 단순한 발음의 문제와 발성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원칙 모음은 순화, 모음의 순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이제 그 모음을 순수하게 한다. 순수한 모음의 개념이라는 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 가창의 노래에 적합하게 일반 말할 때 목소리랑 노래할 때 목소리는 조금 다르죠. 애초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창에 적합하게 다듬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이제 아 모음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아 발음해라고 하면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뒤에 잘 나와 있지만 요 후두 쪽에 있는 목이 좁고 입 앞쪽이 이렇게 넓은 형태예요. 이거를 확산하는 안쪽은 좁고 밖으로 나갈수록 벌어진다 해서 확산하는 다이버전트, 디버전트 보컬 트랙트 쉐이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노래 부르기 적합하게는 이렇게 해서 해서 춤을 쭉 길게 빼면 이렇게 돼요. 그에 반해서 약간 어둡게 해줘야 되죠. 노래 부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에 반해서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발음을 해라고 뭐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데 어 노래 좋게 하려면 당연히 이게 아니고 보통 이 해라고 하면 여기를 딱 붙여서 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예. 그리고 우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어둡게 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 같은 경우는 우 그래서 뭐 핵심 포인트는 여기 아는 약간 어둡게 호흡을 이용해서 목을 열어서 해라 있고 이 모음은 구멍을 크게 불려주고 우 모음은 약간 밝게 이게 아니고 우 다시 한번 이게 아니고 목구멍 쪽은 약간 모음 느낌이 나게 그래서 아까 들려보면 모음에서 이게 같은 비슷한 음질 똑같은 음질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결되는 음질이라는 뜻이에요. 연결되는 음질. 그래서 아예이오우 보통 이렇게 많이 할 건데 이게 아니라 아예이오우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균이라고 동일한 음질을 가지기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성구 비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흉성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나치게 밝은 모음 이 음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흉성은 이 까랑까랑한 음질, 성대 접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흉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팔세토 같은 경우는 좀 바람 소리 같은 이런 게 팔세토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비율을, 그러니까 적절한 성대 비율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적절한 성대 비율이 될 때 듣기에도 좋고 비브라토도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적절한 성대 비율을 가져라는 말은 같은 경우에 지나친 흉성 지나친 팔세토 이게 아니고 적절한 성대 비율, 성구 비율, 여기 성대 비율이라 제가 잘못 썼네요. 성구 비율. 팔세토, 흉성,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 피치와 모음과 발음과 모음과 다음에 세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성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각 노트마다 굉장히 섬세하게 튜닝되어서 제일 좋은 거는 보세요. 예이오 발음이 비교적 뚜렷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연결되는 균이라는 음질 각 모음별로 노래에서 그렇게 하는 게 모음 순하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고음에 진입하면 고음이 변조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모음인데 모음은 열린 모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열린 모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열린 모음은 이거예요. 이게 열린 모음이에요. 닫힌 모음은 우우우우 아우 닫힌 느낌이 나죠. 이게 F1 첫 번째 포먼트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 모음 열린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진입을 해볼게요. 네, 도부터 C4부터 어, 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린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감싸주죠. 다시 해볼게요. 예, C부터 A4까지 뭐 이렇게 음물줄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열린 모음은 아페르타라고 하고요. 닫힌 모음은 기우사라고 해요. 그래서 닫힌 모음은 이 falsetto 어둡고 풍성한 소리, 열린 모음은 밝고 까랑한 소리가 나는데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소리가 약간 이렇게 닫혀야 된다. 커버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성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고역 때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잘 열려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에 올리고 목이 열고 영국에 올리고 목을 충분히 좀 열어주는 거.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중고음역대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고음에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열린 모음에 가깝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머라이어 캐리 휘슬 성구로 유명한데 프라제올렛이라고도 하고 휘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이 높기 때문에 증폭을 시킬 요소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명이 어려운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입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광대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 돌고래 같은 소리로 들어가요. 제가 휘슬 보이스는 못 내거든요. 성종이 낮아서. 하지만 짧게 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상태의 모음은 여기 F1과 F2가 높은 첫 번째 포먼트, 두 번째 포먼트가 높아서 첫 번째 하모닉스 배음을 부스트 시키는 건데 이건 음향학 강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후두를 올리고 기본적으로 후두가 고음이 올라가면 후두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서는 후두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이라면 여기서는 오히려 휘슬 성구에서는 후두가 살짝 올라가도록 놔둬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구강의 공명 주파수를 낮추는 거예요. 요 이 F
여기 성도 뒤쪽 인도 쪽에서는 F1 첫 번째 포먼트고 입 쪽에서는 두 번째 포먼트인데 두 번째 포먼트를 살짝 낮추는 거예요. 그 뭐 거기서 되는 발음이 오, 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휘슬 보이스는 이런 목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 자음이 아닌 모음이 중심이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음에 예를 들면 여기 쌀 해놨는데 쌀 이렇게 되면 잘못된 발음이죠. 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쌀 이렇게 되면 좋은 기관이 중심이 돼서 시읍 쌍시읒이랑 리을이랑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가창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조음의 문제 발음이 잘 안 된다. 내가 발음이 바보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발성을 위해서 성악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좋은 발성을 위해서 발음을 전부 다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처럼 턱을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딕션을 똑바로 해라라고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교사가 계속 딕션이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면 학생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해요. 발음을 또박또박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자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특히 그리고 자음 같은 경우는 모음에서 사용되는 근육 이외에 뭐 입술이라든지 모음 같은 경우는 성도하고 주로 후두 쪽에 비중이 높은 반면에 자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술, 혀, 뭐 이런 것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래 부르다 보면 불필요한 근육의 긴장을 수반하기 매우 쉽죠. 그래서 모음을 필요한 음의 지속 감각 이렇게 쭉 유지되는 느낌을 음을 지속하는 거. 비브라토도 정확하게 길게 못 끄는 가수들이 많죠. 하여튼 이렇게 순수한 모음의 음질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고 그리고 자음의 비중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돼요. 물론 발음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발음이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발음은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음이 가창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모음의 음질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순수한 모음의 음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 어떤 음질이 좋은 음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질에 대한 분명을 분명히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발음뿐 아니라 뭐 어떤 자세, 뭐 어떤 뭐 감정 표현까지도 심지어 순수한 음질을 너무 훼손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너무 슬퍼 노래 부르다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압도돼서 노래를 망가뜨린다면 소리를 꺽꺽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그 훌륭한 프로페셔널한 가수가 아니죠. 어찌됐든 발음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순수한 음질, 이상적인 음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사족 불필요한 부연을 하자면 대체적으로 소리를 왜곡시키는 거는 요 입이나 턱의 앞쪽 부위 요쪽에 있어요. 근데 반해서 좋은 음질의 핵심은 요쪽 안쪽에서 대부분 결정이 돼요. 네. 여기서 후두가 얼마나 정확히 내려갔느냐, 상대 접촉이 얼마나 필요한 만큼 접촉이 되느냐,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벌어지지 않느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안쪽 혹은 뒤쪽에서 정확한 동작을 확고히 하고 앞쪽의 동작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음질은 감각보다는 좋은 교사의 귀가 항상 좋은 기준점이겠죠. 그래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교사가 듣고 그거 너무 음질이 왜곡됐어. 그거 발음이 안 좋아. 이런 거 딱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편 7편 어, 7편 주관 발성 발음이 어려워요 부분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